안녕하세요. 저는 지극히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제가 평소에 이곳에 올라오는 이야기들을 듣는 걸 좋아해요. 정말 드라마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세상에 이런 일이 존재하는 건가 싶을 정도의 사연들이 참 많아요. 저도 항상 저런 의구심을 가지고 들었었는데 이번에 제가 저런 비슷한 일들을 직접 겪어보니 분명 이보다 더한 일도 존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여기에 올라오는 사연들만큼이나 다사다난했던 제 결혼 생활을 익명의 힘을 빌려 몇 자 적어 내려가 보려고 합니다. 저는 평균보다는 살짝 부유한 정도의 집안에서 태어나 다정한 부모님들 밑에서 이쁨을 독차지하며 부족함 없이 자란 외동딸이에요. 아무래도 두 분 다 대기업의 높은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꽤나 많은 연봉에 매달 제때 들어오는 안정적인 월급을 받으며 제가 하고 싶다는 것은 다 하게 해주셨어요. 보통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를 거라 생각하시는데 저희 부모님은 늘 예의를 중시하시는 분이라 저는 어릴 때부터 엄청난 예절 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그래서인지 아직도 제 자신보다는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려고 노력해요. 학창시절에 뭣도 모를 당시 다른 애들한테 호구 잡힐 때가 많았어요. 사실 지금도 별반 다를 것 없긴 하지만 학창시절 때보단 덜 당하고 있는 편이죠. 저희 부모님은 정말 사이가 좋으셨어요. 몇십 년을 같이 산 현재도 여전히 연애 시절처럼 꽁냥꽁냥 하시면서 잘 살고 있어요. 두 분이서 그렇게 오래 사셨는데 싸운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일단 아버지 성격이 너무 좋으셔서 싸움이 절대 일어날 수 없었어요. 그렇다고 어머니 성격이 안 좋다는 건 아닌데 가끔 어머니께서 짜증이 날 때가 있잖아요. 양말을 뒤집어 넣는다든지 입었던 티를 의자에 걸어 놓는다든지 정말 사소한 걸로 짜증을 내시는데 보통 어머니가 짜증을 내시면 계속 듣다가 나중에는 결국 같이 짜증으로 맞받아치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사람 좋은 웃음을 하시면서 어머니의 짜증을 다 받아주고 계세요. 10분을 짜증내든 20분을 짜증내든 허허거리시며 인상 한번 안 찡그리시죠. 저는 늘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다음에 결혼하게 되면 아버지 같은 분과 결혼해서 지금 저희 부모님처럼 알콩달콩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살 수 있을 줄만 알았어요. 저는 남편과 대학교 캠퍼스 커플로 유명했고 취업한 뒤로도 꽤나 오래 사귄 뒤에 결혼까지 성공했어요. 저희가 얼마나 오랫동안 연애를 했으면 결혼했을 때 동기들은 너도 나도 드디어 결혼하냐면서 징하다고 너희들이 결혼을 하냐 마냐 내기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축복과 질타를 받으며 행복한 결혼식을 마쳤고 저는 부모님 같은 결혼 생활을 기대했어요. 저희 남편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학교 다닐 때나 직장을 다닐 때나 늘 성실했고 제일 중요한 조건인 사람 됨됨이가 정말 좋았어요. 저는 남편 집안이 조금 가난했지만 사람 됨됨이 그거 하나만 보고 결혼까지 결심하게 됐죠. 제가 남편을 오래 만난 것에 비해 시댁 식구를 결혼 전에 두세 번밖에 보지 못했어요. 결혼을 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미리부터 시댁을 만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프로포즈를 받은 후에 시댁 식구를 만났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와 시누는 남편과 성격이 딴판이었어요. 두세 번 봤다고 해서 사람 성격을 단번에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결혼하고 보니 시어머니와 시누 성격이 너무 드세더라고요. 시아버지는 그래도 남편과 성격이 비슷해서 항상 며느리 사랑이 지극하셨어요. 제가 오면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딱 며느리 이상도 이하도 아닌 정도로 대하셨는데 시아버지께서는 마치 친딸을 반기듯 반갑게 맞이해 주셨죠. 그래서인지 저도 시어머니보다는 시아버지를 더 좋아했어요. 그러나 시아버지께서는 예전부터 몸이 안 좋은 분이셨고 언제 갑자기 위독해질지 몰라서 늘 조마조마하며 지냈었는데 결국 제가 결혼한 지 반년 만에 세상을 떠나시게 되셨어요. 이제 시댁에서 제 편은 남편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보면 시어머니께서 제게 시댁살이를 시킨 줄 알겠지만 시댁살이는 안 시켜도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바라보는 특유한 눈빛이 제 목을 죄어왔었어요. 그리고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뒤로 시어머니와 시누는 더더욱 저를 올가매기 시작했죠.
시댁 식구는 시집살이 대신 돈으로 사람을 피말리게 하셨어요. 저희 부부의 경제권은 제가 잡고 있었어요. 저는 저희 부모님처럼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남편이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연봉 차이가 많이 나기도 하고 제가 재무팀에서 일하고 있어서 그런지 남편이 먼저 제게 돈 관리를 부탁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매달 용돈을 줬는데 부모님께 드릴 용돈까지 생각해서 줬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남편이 시어머니께 용돈을 드렸었는데 시어머니께서 이제 자기 아들과 결혼했으니 저도 자기 집안의 일원이라며 제게도 용돈을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지금껏 키워주셔서 감사하고 부모님 같은 마음에 용돈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그랬으면 안 됐던 것이었어요. 한번 그렇게 주고 나니까 계속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어쩌다 보니 매달 시어머니께 용돈을 주고 있는 저를 발견할 수 있었죠. 그렇다고 쪼잔하게 용돈을 끊기엔 좀 그래서 할 수 없이 남편이랑은 별개로 제가 따로 용돈을 드렸어요. 이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일인데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신우 용돈도 저한테 달라는 거예요. 아가, 이번에 용돈 잘 받았다. 그런데 나 혼자 용돈 받기가 좀 그렇구나. 앞으로 니네 시동생 용돈도 조금씩 챙겨주고 하는 게 어떠니? 저보고 아가씨 용돈까지 주라는 말씀이세요? 아가씨 용돈은 어머님께서 주시면 되잖아요. 남편한테도 용돈 받을 거고 저한테도 용돈 받으시는데 거기서 조금 떼서 주시면 안 되나요? 예, 이건 나 쓰라고 준 돈이잖니. 그런데 그 돈을 떼서 주라는 말이야?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용돈 좀 주는 게 그렇게 어렵니? 어머님, 막말로 제 동생도 아닌데 제가 왜 줘야 하나요? 그런 건 오빠인 남편한테 부탁하세요. 그리고 이참에 저도 할 말이 있는데 제가 어머님 용돈을 왜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들 그만큼 키워서 너한테 보냈으면 당연히 고맙다고 용돈 줘야 하는 거 아니니? 얘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럼 그 돈도 저희 남편한테 받으셔야죠. 저희 부모님은 저를 그냥 키우신 줄 아세요? 남편은 저희 부모님한테 용돈 한 번 준 적 없어요. 그런데 제가 왜 어머님께 용돈을 드려야 하냐고요? 제 말에 화가 나셨는지 온갖 폭언을 쏟아내시더라고요. 저도 제 딴엔 화가 나서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리고 용돈도 같이 끊어버렸어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고 가는 말이 저런데 어떻게 오는 말이 고울 수가 있을까요? 결국 그날 시어머니께서 남편한테 말한 것인지 남편이 대신 제게 사과를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저도 잘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서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시어머니는 제게 돈 달라는 말을 잘하지 않으셨어요. 가끔 하시긴 하셨는데 그렇게 큰 돈이 아니라서 드리긴 했어요. 인간의 실수는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말이 있죠. 아무래도 그 말이 딱 저를 보고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겪어봤으면 돈을 안 줘야 했는데 말이에요. 한 번은 신우가 친구 결혼식에 가야 한다고 들고 다닐 가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만간 신우 생일이기도 하니까 생일 선물 겸 가방 하나 사라고 카드를 줬었어요. 카드 결제하면 저한테 문자가 오는데 0 개수를 보고 순간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다니까요. 너무 놀래서 신우에게 전화했더니 하는 말이 가관이었어요. 아가씨, 혹시 가방 뭐 사셨어요? 방금 결제 문자 날라왔는데 이거 잘못 찍힌 거죠? 0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잘못 결제한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전화하려고 했는데 700만 원으로 찍혀 있죠. 그거 맞아요. 제가 산 거예요. 놀라셨구나. 엄마가 그러던데 저한테 생일 선물 사라고 카드 주셨다고요? 너무 고마워요. 700만 원 찍힌 게 맞다고요? 아니, 70만 원도 아니고 700만 원은 심하잖아요. 뭐 하시는 거예요? 당장 취소하세요. 언니가 이 카드로 사고 싶은 거 다 사라고 하셨다면서요. 왜 한 입으로 두 말 하세요? 저는 절대 환불 못해요. 아니, 안 할 거예요. 언니가 이러니까 선물 주고도 욕먹는 거예요. 알아요? 신우는 취소하라고 했더니 안 할 거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전화가 끊기자마자 다시 통화 버튼을 눌렀는데 꺼져 있다는 음성만 들리는 거예요. 저는 태어나서 머리에 뚜껑이 열린다는 게 무슨 느낌인지 알게 됐어요. 이대로 시어머니한테 전화했다간 정말 좋은 소리 안 나갈 것 같아서
심호흡을 몇 번 하고 전화 걸었어요. 어머님, 아가씨한테 제 카드 주면서 사고 싶은 거 다 사라고 하셨어요? 지금 아가씨가 제 카드로 얼마를 긁었는지 아세요? 너가 분명히 우리 딸 생일 선물 사라고 카드 준 거지 않니? 나는 그래서 생일 선물 사라는 말밖에 안 했다. 도대체 얼마나 긁었길래 이 사단이야? 100만 원 긁었다니? 100만 원이요? 700만 원 긁었어요. 700만 원. 제가 아무리 생일 선물 사라고 했다지만 이건 아니죠, 어머님. 뭐? 700만 원? 아이고, 우리 딸 누구 닮았는지 통도 크네. 근데 너도 명품 가방 많잖니? 동생 하나 사줬다고 생각해. 시어머니는 가격 듣고 잠깐 놀라더니 이내 아무렇지 않게 웃으면서 농담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뭐라 그래도 벽 보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 안 통했어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오히려 신호 편 들기 바빴죠. 와중에 결제 문자가 하나 더 왔는데 원피스 120만 원에 구두 180만 원, 딱 1000만 원을 쓴 거예요. 저도 명품을 좋아하고 많이 산다고는 하나 그건 제가 일해서 번 돈으로 사는 거잖아요. 제 돈으로 사는 것과 남의 돈으로 사는 것이 어떻게 똑같냔 말이에요. 신우는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하루도 아니고 1시간 만에 1000만 원이 말이 되냐고요. 하필 그게 또 체크카드라 돈 나간 걸 보니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저는 퇴근하자마자 시댁에 찾아가서 제 카드를 뺏었어요. 신우는 분명 체크카드인데 도대체 얼마나 들어있는 거냐고 1000만 원을 써도 끄떡이 없다고 오버하면서 시어머니 들으라는 식으로 크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이 반짝이는 걸 똑똑히 봤어요. 카드를 뺏어 들고 더 말할 기운도 없어서 그대로 시댁을 빠져나왔어요. 남편한테 말해봤자 어차피 해결되는 게 없으니 혼자 속으로만 삭히고 있어야 했어요. 저는 자그마치 제 2달치 월급이 1시간 만에 사라져서 허탈감에 빠져 있었어요. 돈이라면 환장하는 시댁 식구인데 그걸 잊고 카드를 준 제 잘못도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런 시댁 식구들보다 더 어마무시한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요즘 시댁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남편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남편은 허튼 짓 안 하고 알아서 잘하는 사람이라 신경을 안 쓰게 된 것도 있었죠.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지방 출장이 잡혔다가 취소된 적이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남편한테 취소됐다고 연락을 했었을 텐데 그날은 깜빡해버렸죠. 그래서 집에 와서 씻고 통화를 하려고 하는데 화장실에서 나오려는 순간 남편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더니 모르는 여자 목소리도 같이 들리는 거예요. 제 귀 신경은 문 너머에 있는 두 사람의 목소리에 쏠려 있었어요. 문에 살짝 귀를 대고 있었는데 갑자기 쿵 하면서 화장실 문이 흔들리더라고요. 여자가 화장실 문에 박은 건지 비음 섞인 목소리가 살짝 들리더니 남편은 여자에게 나가자라고 짧게 말한 뒤 다시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지금 벌어진 이 상황이 뭔지 사태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뭘 가지고 왔길래 현관 쪽에 머물렀나 했더니 남편이 아침에 안 들고 갔던 차키를 가지고 나갔더라고요. 누가 봐도 수상한 상황이고 누가 봐도 이상한 상상을 하게 만드는 상황인 거예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하면서 저게 무슨 수작인지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이게 진짜 남편이 외도하는 상황이라면 진짜 시댁 식구들 중에 제대로 된 인간은 없는 거죠. 저는 차라리 남편이 외도라도 해서 이참에 남편과 이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발 이 상황이 외도이길 바란다고 기도를 했죠. 이미 남편이 먼저 나갔기 때문에 뒤따라갈 순 없는 노릇이었고 남편이 돌아오면 어디로 갔는지 찍혀있을 블랙박스를 보기로 했어요. 저는 출장을 간 걸로 되어 있으니 간만에 자유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친구 집에 가서 놀았어요. 외도는 외도고 몇 년 만에 주어진 자유시간을 온전히 즐기기 위해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다음날이 주말이었어서 진짜 출장 간 척하기 위해서 저녁에 집에 들어갔어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남편을 대했고 간만에 둘이서 오붓하게 한잔하자고 남편을 꼬드겼죠. 남편이 술에 약해서 평소에도 저보다 술을 못 마셨어요.
그래서 일부러 술 취해서 골아 떨어졌을 때 블랙박스를 확인하려고 했죠. 안 그래도 오늘은 한잔하고 싶었다면서 흔쾌히 술을 마시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녁을 먹으면서 한 잔씩 기울이게 됐어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금방 취해서 해롱해롱 거리더라고요. 혀가 꼬이는 걸 보니 조만간 골아 떨어지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한 잔을 먹인 뒤 남편을 안방에 눕혔어요. 남편은 아직 안 자고 싶다고 눈에 힘을 주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결국 술 기운에 못 이겨서 코까지 골며 골아 떨어졌죠. 저는 남편 핸드폰부터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식탁에 있던 남편 폰을 들고 지문인식으로 된 잠금을 풀기 위해 다시 남편에게 다가갔어요. 확실히 잠들었는지 확인하려고 남편을 여러 번 불렀지만 코 고는 소리만 돌아왔죠.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남편 손을 살짝 들어서 잠금을 풀었어요. 역시나 제일 먼저 카톡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최근 기록 중에 눈에 띄거나 수상해 보이는 저장명은 딱히 없었어요. 다 회사 사람처럼 보였는데 제일 마지막에 찍힌 대화 내용이 수상한 직원이 한 명 있었어요. 저는 주저없이 그 대화방을 눌러보았고 대화한 것들을 훑어보는 순간 입을 막았어요. 저장명만 봐서는 같은 회사 직원 같았는데 알고 보니 저희 대학교 후배였고 게다가 저와 결혼하기 전부터 그 후배와 바람을 피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엄청 친했던 후배였고 며칠 전에도 저와 연락했던 아이였거든요. 분명 제가 알기론 옷가게를 하던 아이였는데 사원이라고 적혀있는 거 보니 혹시나 제가 미리 보기로 뜨는 카톡을 우연이라도 보게 될까봐 저장명을 일부러 바꾼 것 같아요. 외도가 맞아서 다행이긴 한데 상대가 저랑 친한 후배였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어요. 전혀 예상치도 못한 일이 벌어져서 어안이 벙벙했죠. 저는 카톡 내용을 다 저장해서 제 폰으로 옮겨놓고 제가 사용했다는 증거들을 다 없앴어요. 남편 사진첩에 들어가 보니 커플 사진도 꽤나 많길래 그것도 같이 옮겨놨어요. 그 다음 남편 차키를 챙겨서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블랙박스에 새로운 메모리 카드를 꽂아놓고 기존에 있던 메모리 카드를 들고 올라왔어요. 작은 방에 있던 제 개인 노트북으로 메모리 카드에 들어있는 영상들을 확인했죠. 그리고 전날 둘이서 나갔던 시간을 돌려봤는데 차 타는 장면을 보니 후배가 확실했어요. 제가 정말 아꼈던 후배라 그런지 배신감이 2배로 들어서 저절로 이 말을 짚게 되더라고요. 저는 진절머리 나는 시댁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되는 거라 남편한테 이혼 소송하고 상간녀 소송은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배신감에 상간녀 소송도 같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걸로는 모자랄 것 같아서 현장을 덮치기로 했죠. 블랙박스로 대화 내용 들어보니 자주 가던 곳인 듯 오늘도 호텔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어지르고 어설프게 치우면 들키니까 철두철미하게 호텔에서 애정 행각을 벌인 것 같았어요. 돈도 쥐뿔도 없으면서 꼴에 비싼 호텔에 들어가길래 기가 찼어요. 저는 그 호텔 이름을 메모장에 적고 포털 사이트에 검색해서 주소를 알아냈죠. 그리고 하루 연차를 써서 급하게 출장 잡혔다고 거짓말을 친 뒤 집을 비웠어요. 그런 다음 그들이 자주 왔었던 호텔에 먼저 도착해서 로비에 앉아 있었어요. 남편이 제 미끼를 문 것인지 멀리서 후배랑 팔짱을 끼면서 들어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비싼 호텔이라고 어찌나 멋진 척 있는 척 다 하던지 진짜 꼴값이었어요. 저는 근처 카페에서 샀던 커피를 들고 그 둘 앞에 다가가서 실수인 척 커피를 쏟았어요. 그리곤 얼굴이 안 보이게 살짝 고개를 내리고 손으로 남편 와이셔츠에 묻은 커피를 털었어요. 어머 어떡해. 죄송해요. 이걸 어쩌나? 비싼 옷 같은데. 제가 세탁비라도 드릴게요. 앞을 제대로 못 봤어요. 진짜 죄송해요. 지금 어딜 만져요. 남의 남자 함부로 만지지 마세요. 이게 얼마짜리 옷인지는 알고 이러세요? 진짜 이 아줌마 웃긴. 희진 언니? 안녕 수연아? 매번 통화만 했지 얼굴 보는 건 졸업하고 나서 처음인 것 같다. 그치? 옷 걱정하던데 이 옷 100만 원밖에 안 해. 괜찮아. 그리고 지금 남의 남자 만지고 있는 건 너 같은데? 아, 언니 그게요. 이거 오해예요. 제가 다리를 접질러서 제대로 못 걸어가지고 선배가 부축하고 계신 거였어요.
언니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보, 수연이 말이 맞아. 내가 부축하고 있었던 건데 당신이 오해하기 딱 좋네, 그치? 우리 진짜 당신이 생각하는 그렇고 그런 사이 아니다. 그래? 오해하기 딱 좋게 팔짱 끼고 다니고 오해하기 딱 좋게 호텔에 같이 들어온다? 그리고 방금 들어올 땐 수연이 되게 멀쩡하던데? 두 발로 엄청 잘 걷더라고. 오해 맞아? 제 말에 남편과 후배는 끼고 있던 팔짱을 서서히 풀고 아무 말도 못한 채 서서 우물쭈물 하더라고요. 저는 결국 화를 참지 못하고 살면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뺨을 때려봤어요. 먼저 남편 뺨을 내리쳤고 다음으로 후배 뺨을 내리치려는데 남편이 제 손목을 잡고 막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얼마나 가짠던지 정말 헛웃음밖에 안 나왔어요. 제 손목을 잡고 있던 남편의 손을 더럽다는 듯이 뿌리치고 세기의 사랑이라며 박수를 쳐줬죠. 손에 아직 커피가 많이 남아있길래 그대로 들어서 남편 머리 위로 부었어요. 그리고 그 종이컵을 한 손으로 구겨서 후배한테 던져버렸죠. 그래도 분이 안 풀려서 덧뿌릴 게 없나 찾아보는데 어쩜 준비성이 이렇게나 철저한지 가방에 먹다 남긴 포도주스가 있는 거예요. 며칠 동안 가방에 묵혀뒀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포도주스를 뿌릴 생각으로 뚜껑을 열려고 하자 후배가 무릎을 꿇더니 제 다리를 붙잡고 빌더라고요. 언니,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당장 오빠랑 헤어질게. 그러니까 제발 그것만은 뿌리지 마. 이 옷 진짜 비싼 거란 말이야. 한정판이라 구할 수도 없어. 그리고 이거 어머님이 사주신... 아니, 그게 아니라... 어머님? 설마 내가 아는 그분 말하는 거니? 어머님도 둘 사이 알고 계신 거야? 그런데 얘는 그 옷보다도 못한 존재인가 봐. 얘 커피 맞을 땐 가만히 있더니 너네 진짜 웃긴다. 언니, 한 번만 봐줘. 나 진짜 다시는 오빠 안 만날게. 우리 만난 지도 얼마 안 됐어. 진짜야.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구나. 둘이 외도하는 것도 알았는데 언제부터 만났는지도 모르겠어? 너넨 진짜 쓰레기만도 못해. 너네를 쓰레기랑 비교하려고 하니 쓰레기한테 너무 미안할 지경이야. 저는 주스 뚜껑을 열어서 천천히 후배 머리 위로 부었어요. 후배는 머리부터 차가운 주스가 느껴지자 울고불고 그만하라고 소리를 질렀죠. 결국 한 명은 커피, 한 명은 포도주스를 뒤집어 쓰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 모습을 혼자 보기 아까웠는데 다행히 거기 호텔에 있던 모든 사람들과 같이 구경을 했어요. 야, 차키 내놔. 그거 우리 아빠가 해주신 거잖아. 넌 어차피 쥐꼬리 월급 받으면서 돈이 어디서 나서 이런 곳에 오고 이런 옷을 입고 다니냐?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당신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 내가 당신한테 못했던 것도 아닌데 왜 그래? 마누라 두고 바람핀 주제에 뚫린 입이라고 하는 말이 고작 그거냐? 나한테 잘했으면 바람펴도 된다는 거야? 그리고 나를 이렇게 만든 게 지금 누군데? 모든 책임을 저한테 돌리려고 하는 남편에게 소리를 지르고 남편 손에 들려있던 차키를 들고 나왔어요. 저는 그대로 차를 끌고 집으로 와서 미친 듯이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제가 모았던 돈으로 마련한 집이라 나올 때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어요. 정말 집안에 남편이 해온 거라곤 단 하나도 없었죠. 잘난 것 하나 없으면서 무슨 배짱으로 바람을 핀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그 옷들과 호텔비는 도대체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부모님 걱정할까봐 친정에는 안 가려고 했지만 어차피 알게 되실 거고 친정 말고는 갈 곳이 없었어요. 많이 망설였지만 선택지가 없으니 할 수 없이 친정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저희 부모님은 제 꼴을 보고 당연히 놀라셨고 저는 자초지종 상황 설명을 했어요. 자세한 얘기는 안 했고 시댁에서 계속 돈 요구하고 남편이 바람났다는 정도만 이야기했죠. 친정어머니는 충격에 아무 말도 못하셨고 친정아버지는 당장이라도 남편을 박살낼 거라며 지금 바로 남편 있는 곳으로 가자고 난리셨어요. 아빠 진정해, 나 괜찮아. 어차피 돈 때문에 이혼하고 싶어서 남편 외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었어. 기도빨 은근 먹히네. 종종 써먹어야겠다. 내가 어떤 신한테 빌었더라? 지금 농담이 나오냐? 감히 우리 귀한 딸한테 몹쓸 짓을. 어차피 그놈한테 받을 것도 있어서
한번 만나야 돼. 그러니 빨리 그놈 있는 곳으로 앞장서. 받을 거? 아빠가 그 자식한테 받을 게 뭐 있는데? 설마 돈 줬어? 카드 줬었지. 사위 안 그래도 월급 작아서 기 죽으면서 살 텐데 기 좀 펴고 살라고 줬었지. 호텔 자주 간다 했더니 다 그년한테 바친 거였구만. 아이고 코리야. 아빠, 왜 카드 줬다는 말 나한테 안 했어? 카드를 뭘 믿고 준 건데 대체. 딸내미한테도 안 주는 카드를.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겠냐. 나한테 너무 화내지 말어. 나도 하나밖에 없는 사위한테 잘해주고 싶었어. 알고 보니 호텔비의 명품 옷들이 어디서 났나 했더니 다 저희 아버지 통장에서 나간 것이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무슨 돈으로 후배한테 옷을 선물했나 했는데 제가 남편에게 용돈으로 줬던 돈을 전부 시어머니한테 드리고 자기는 저희 아버지 카드를 쓰면서 생활했던 거죠. 아버지는 내역서를 보고도 저랑 쇼핑하고 호텔에 놀러 간 줄 알았대요. 카드 줘놓고 일일이 어디다 쓴 건지 물어보면 불편할까봐 아무 말도 안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받으러 가면 재수없는 얼굴을 또 봐야 하니 그냥 카드를 분실 신고해서 정지시켜놨어요. 저는 그렇게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후배한테는 상간녀 소송을 걸어서 위자료를 받아냈어요. 그리고 남편과 살던 집은 두 번 다시 갈 일 없을 것 같아서 팔아버렸어요. 남편은 저와 이혼했다는 말을 시어머니께 안 했나 봐요. 시어머니께서 친정까지 찾아와서 돈 떨어졌으니 돈 달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배워먹은 게 남편 내쫓고 친정으로 도망 나오니? 그건 그렇고 50만 원만 줘. 생활비가 똑 떨어졌어. 아 맞다. 네 시동생 취업해서 정장도 한번 사야 하는데. 저한테 돈 맡겨두셨어요? 왜 자기 아들 놔두고 제 친정까지 찾아와서 이렇게 괴롭히시는데요? 앞으로 저한테 이러시지 말고 본인 아들한테 돈 달라고 하세요. 얘 진짜 말하는 꼬락서니 봐. 시애미한테 누가 그딴 식으로 말하고 가르치디? 네 시동생 취업해서 돈 벌면 그때다 갚으면 될 거 아니야. 저는 시어머니와 신랑이 하다가 얼마 전 지갑 정리하다 발견한 남편 카드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못 이기는 척하면서 그 카드를 시어머니께 내밀었어요.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고 신나서 카드를 받아들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남편한테 전화해서 이혼한 거 말 안 했냐고 시어머니 다시 찾아오면 진짜 신고할 거라면서 남편 대답은 듣지도 않고 제 말만 하고 끊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 제 핸드폰에서 불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마도 시어머니께서 카드를 긁은 모양인데 그게 남편한테 문자로 간 것 같아요. 받을 때까지 할 기세길래 받았더니 저한테 자기 카드 썼냐고 따지는 거예요. 저는 천연덕스럽게 아까 시어머니가 카드 하나 가져가셨는데 아마 신호 정장 산 것 같다고 했죠. 그랬더니 정장이 무슨 300만 원이나 하냐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와중에 또 결제 문자 날라왔다고 하는데 진짜 저 혼자서 웃음 참느냐고 죽는 줄 알았어요. 남편은 저한테 위자료 준다고 빚까지 냈는데 거기에 카드비까지 더해지니 얼마나 미칠 노릇이겠어요. 저는 시어머니께서 쓰신 거니까 앞으로 카드빚이나 갚으면서 살라고 그리고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요. 전화 끊자마자 침대 위에서 배 잡고 눈물 찔끔 흘리면서 웃었네요. 통쾌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저녁에 남편한테 들은 건지 시어머니가 또 찾아오신 거예요. 무어라 소리치시긴 하는데 귀만 아프고 뭘 하는지 모르겠어서 귀 파는 신용만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말 다 끝난 것 같길래 그동안 가져갔던 돈 다 토해내기 싫으면 돌아가라고 딱 한마디 했더니 시어머니는 합주기가 돼서 한참 저를 째려보다가 돌아가시더라고요. 제가 쓴 돈이면 모를까 자기들이 쓴 돈인데 뭐가 화나서 저렇게 열을 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제 나름대로 복수를 해준 것 같아서 너무 통쾌하고 짜릿했어요. 벌써 이 일도 1년 전 일이네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니 무뎌진 건지 그날을 회상해도 더 이상 화나지 않고 그냥 웃기기만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전 남편이 카드 결제 문자 받고 절규하던 게 생각나요. 제가 이제껏 살면서 그렇게까지 웃어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은 저희 가족이 폰 번호도 바꾸고 이사까지 가서 전 남편이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네요. 여전히 빚 갚으면서 잘 살고 있겠죠.
저는 다시 부모님 품에서 잘 살고 있어요. 그래도 전 남편 사이에 아이가 없어서 다행이지 아이까지 있었다면 정말 제 인생은 최악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도 만약 저와 같은 일이 생기면 당하고만 있지 말고 되든 안 되든 일단 내질러서 더 큰 피해가 생기지 않게 미리 막을 수 있으셨으면 해요.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